그런데 계속적으로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한 명의 이름이 계속 안 나오죠. 양정철 전 비서관인데 결국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전의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표창 양비진 쌤의 양비. 그동안 오랜 세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해 오던 분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철입니다. 나흘 전까지 이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다가 잘렸어? 예, 나흘 전에 잘렸습니다. 제가 완전한 백수고요.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고요. 지난 대선 때하고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표 계속 모셨던 역할을 했습니다. 모셨는데 비서 발령은 더민주에서 못 받으시지 않았나?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이건 처음 공개하는 일입니다만은, 사실 문 전 대표가 당대표 사퇴문을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당대표를 내가 사퇴할 테니까 남아서 단독대표든 공동대표든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만류를 하려고 집에까지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지금 야권이 힘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세웠던 거는 결국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체가 있잖아. 당신이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자꾸 저보고 비선 시세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비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A선의 허세죠. 김동구 대표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가장 가깝냐? 그러면은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당신 안 맞겠다고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말을 다 높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씨라고 이렇게 그러고 하는데 유일하게 말을 놓는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이 친노 친문 패권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1번으로 꼽히는 사람이 저 양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양정철 비서관이 너무 이렇게 인의 장막을 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데 이번에는 아마 총무비서관에 다들 양정철 비서관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주로 핵심 척건이 자리를 맡아서 한 자리거든요.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 정도 기재부 심의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인사가 아마 파격적인 인사 중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인사였다. 이래 보여주는데 그럼 또 다른 자리를 가려고 하나. 다들 그렇게 믿어집지 않았죠. 어딘가는 갈 거다 그랬죠.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잊혀줄 권리를 허락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비선으로 있다가 온갖 말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뉴질랜드로 출국해서 떨어져 있겠다. 상당히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편하게 해주는 어떤 일각의 시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패권주의 극복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을 갖다가 더 세게 해 나갈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계속 토로했었거든요. 친문 패권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는 제대로 일을 못 하겠다는 예, 그렇죠. 고래론이었죠. 고래도 춤을 춰야 되는데 워낙에 프레임이라는 얕은 운덩이.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고래가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건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로서 무슨 결정을 내리는 인사 결정을 내린다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정무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결정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사실 당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당 지도부 라인이 있고 또 비서실 라인이 있고 근데 아무도 어느 쪽에서도 그런 결정을 함께 회의하거나 수기한 적이 없다. 그런 어떤 대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선이 있다. 이 결정 도대체 어디서 한 거냐. 그러면서 삼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단초들이 사실은 나중에 막 이 비문 계열이 비판을 하고 도대체 공식적인 어떤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왜 비선을 이용하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 이제 분란의 어떤 시초가 되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양정철 비서관이다. 근데 사실 양정철 비서관은 굉장히 많은 굳은 일들을 했어요. 조응천 의원 아시죠? 조응천 의원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 내쳐졌지만 횟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거의 한 달간을 아무 말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찾아서 그게 회 양정철 먹고 비서관이었죠. 밥 먹고 예.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매일 그러니까 이 조응천 그 횟집 사장이 예. 한 번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발 하셔라. 그냥 이렇게 식사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내 이름이 양정철인데 하면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일을 마다않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본인도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 겁니다. 동지적 관계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 어쩌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절 사실은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았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켰던 사람이 사실은 양정철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비라는 아주 편안한 애칭으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양정철 전 비서관은 작년 재작년 어려운 시기에도 음지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사실은 이번 정부의 외부 인사 영입들, 소위 말하는 비문계 또 반문계 인사들을 영입하는 과정 중에도 상당히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운신의 폭을 주고 정말 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비선 실세, 바로 최순실세에 의해서 벌어진 이 참담한 우리 정부의 실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비선 실세라는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계의 눈치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만일의 경우 양정철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다른 소위 말하는 측근 그룹들이 문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할 경우에는 사실은 국민들 상당히 걱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굉장히 적어지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응원하는 시민 중 한 사람으로 조용히 네. 지내겠다. 그리고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 오늘 아침에 보니까 주요한 언론인 관계되는 분들한테 쫙 보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은 이제 해외에 출국해서 아마 해외 뉴질랜드나 이쪽에 외국에 가서 당분간 왜냐하면 국내에 있으면 또 아무래도 또 계속 연결을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다는 그런 일정을 밝혔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걱정 없이 비선 실세 논란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공명정대한 일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예.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희정 지사의 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대통령이 사실은 양정철 비서관이 있으면 대통령 쉽게 만나러 못 갑니다. 그런데 대변인이 되면 대통령이 주무시는 순간에도 들어가서 깨우고 국정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운신의 폭들을 주변에 주기 위해서 그리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예. 바로 이런 결단들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문고리 3인방과 다른 정말 예. 대통령의 진정한 측근이라고 일단 평가되는데요. 문 대통령이 이제 이런 기조를 잘 국민들께 또 예. 봉사하면서 잘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좀 화무평이 나오는데 가장 좀 대중적으로 알려진 분이 고민정 전 아나운서인데 성공동 구간에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민정 아나운서도 얘기를 하기로는 예. 문 대통령이 나한테 자리 약속한 거 없다. 나 순수하게 도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정 아나운서가 좀 기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예. 사실은 소속 아나운서가 직장을 나오면 무직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종의 샐러리맨인데. 자기 직업을 내던지고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발벗고 열심히 떴던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전문성이 맞는 자리가 있으면 고민정 아나운서도 취직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팬들이 좀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많은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 아니 진짜 나는 이 정부가 잘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심을 버리고 정말 공적인 어떤 희생정신 해줘야 의해서 내가 자리를 받으면 너무 기쁘겠지만 그 네. 자리를 받는 것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거나 구설수에 오르는 것보다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순수 자발적으로 봉사활동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여기 경호원이요? 논란보다는 이슈가 됐던 네. 최영재 경호원도 자발적으로 봉사했다라는 것들이 또 언론에 알려졌죠. 스스로 돈 내고 방도 잡고 내 돈 쓰면서 일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알려져서 오히려 이렇게 순수하게 도와줬던 분들이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욕심이 없다라고 추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순수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도울 부분이 있으면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전문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라는 희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깊은 내막에서 벌어지는 일이 언론에 공개가 안 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정권 초기에는 권력투쟁이 늘 일어나기 마련인데 농공행상을 두고 아직까지는 그런 양상이 표면으로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민정 아나운서가 왜 지금 사실 지금 기용에 대해서 이렇게 되냐면 예. 경희대 라인이에요. 아, 경희대 경희대 운동권. 출신인가요? 또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이
남편이 시인이에요. 예, 시인인데 사실상 두 사람 다 경희대 운동권 계보이기 때문에 또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에서 유명한 운동권 학생 아니었습니까? 괜히 뭐 이 KBS에서 갑자기 좋은 직장 뛰쳐나와 갖고 그다음 바로 그 선거 캠프에 있다가 대변인 되면 경희대 라인 경 무슨 뭐 또 성시경 뭐 이런 이름의 또 구설에 바로 오를 수도 있으니까 스스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게 김동훈 대표 늘 정권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결국에는 어디 한 자리 하겠지라고 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예, 지금 그 1기 문재인 정부의 인선들이었고요. 예. 이 지내다 보면은 뭐 어느 정권이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이제 2기 정부가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어느 대통령이든지 2기 때는 친정 그 인사를 강화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기랑 이렇게 함께하고 검증됐던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한번 이렇게 해나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본인이 어떤 굉장히 원칙을 지키는 어떤 그 리더십이고 이 친문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히 이렇게 못 견뎌했을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 최측근들이 잘 알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인선에 보면은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친문 인사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일정을 챙기는 정도가 같이 해왔던 사람들이지 나머지는 다 다른 데서 서울시에서 일을 한다든지 또 다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대탕평 대통합 차원에서 다 일으키고 있다. 네. 그리고 마침 지금 오늘 이렇게 그 원내대표 선거도 있었는데 또 비문인 그렇죠. 우은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어요. 예. 저는 좋은 징조다 이래 보는데 아마 이런 기운들이 국민들한테 기대감을 주고 한번 이제 패권주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예. 국익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 그런 기대감에서 7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나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에 대해서 아쉬움을 계속 토로했었거든요. 친문 패권에 너무 갇혀 있으니까는 제대로 일을 못 하겠다는 예, 그렇죠. 뭐 뉘앙스. 고래론이었죠. 예. 고래도 뭐 춤을 춰야 되는데 워낙에 프레임이라는 얕은 운덩이,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는 프레임에 갇혀버리니까 예. 고래가 춤을 출 수가 없었다 이런 표현인데 사실 그건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로서 무슨 결정을 내린 인사 결정을 내린다거나 혹은 정책적인 어떤 정무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 결정 어디서 나왔느냐? 그러면 네. 사실 당직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당 그 지도부 라인이 있고 또 저 비서실 라인이 있고 근데 아무도 어느 쪽에서도 그런 결정을 함께 회의하거나 수기한 적이 없다. 그런 어떤 대답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비선이 있다. 이 결정 도대체 어디서 한 거냐. 그러면서 삼철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단초들이 사실은 나중에 막 이 비문 계열이 비판을 하고 도대체 공식적인 어떤 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왜 그 비선을 이용하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 이제 분란의 어떤 이 시초가 되거든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양정철 비서관이다. 근데 을 합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세웠던 거는 결국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실체가 있잖아. 당신 여기 앉아 있잖아 지금. 저는 유령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자꾸 저보고 뭐 비선 실세 그러는데 전 한 번도 비선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A선의 허세죠. 김동구 대표님,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누가 가장 가깝냐? 그러면은 첫 번째 손가락에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당신 안 맞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후배들한테도 말을 다 높이거든요. 예. 그리고 무슨 씨라고 이렇게 그러고 하는데 유일하게 말을 놓는 사람이 양정철 비서관이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때 이 친문 패권주의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1번으로 꼽히는 사람이 저 양정철 비서관이었습니다. 예. 뭐 양정철 비서관이 너무 이렇게 인의 장막을 치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인데 이번에는 아마 총무비서관에 다들 그 양정철 비서관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자리가 주로 핵심 척건이
자리를 맡아서 한 자리거든요. 예. 청와대에서. 그런데 이 정도 그 기재부 심의관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인사가 아마 파격적인 인사 중에서도 상당히 돋보이는 인사였다. 이래 보여주는데 그럼 또 다른 자리를 가려고 하나? 예. 다들 그렇게 믿어집지 않았죠. 어딘가는 갈 거다 그랬죠. 예,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자기는 이렇게 잊혀줄 권리를 허락해달라.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뭐 비선으로 이따 온갖 말도 넣을 수도 있으니까 아예 뉴질랜드로 출국해서 떨어져 있겠다. 그 상당히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편하게 해주는 예, 그 어떤 그 일각의 시각에서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친문 패권주의 극복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 국정 운영을 갖다가 더 세게 해 나갈 명분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그런 부분에 사실 양정철 비서관은 굉장히 많은 굳은 일들을 했어요. 조홍천 의원 아시죠? 조홍천 의원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 내쳐졌지만 횟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거의 한 달간을 아무 말도 없이 똑같은 시간에 찾아서 그게 양정철 회 먹고 밥 비서관이었죠. 먹고 예. 그러고 그냥 가버리고 매일 그러니까 이 조홍천 그 횟집 사장이 예. 한 번은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제발 하셔라. 그냥 이렇게 식사만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내 이름이 양정철인데 하면서 문재인 대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은 일을 마다않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결정을 본인도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한 겁니다. 동지적 관계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다. 어쩌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려운 시절 사실은 당대표도 그만두고 국회의원직도 내놓았을 때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켰던 사람이 사실은 양정철 비서관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비라는 아주 편한 애칭으로 언제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었고요. 제가 알기로도 양정철 전 비서관은 작년 재작년 어려운 시기에도 음지에서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런데 계속적으로 인사 발표가 날 때마다 한 명의 이름이 계속 안 나오죠. 양정철 전 비서관인데 결국엔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전의 영상 좀 보겠습니다. 우리 시민표창 양비진 쌤의 양비. 예, 그동안 오랜 세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해 오던 분인데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양정철입니다. 나흘 전까지 이 우석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있다가 잘렸어? 예, 나흘 전에 잘렸습니다. 제가 완전한 백수고요. 예, 참여정부 때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했고요. 지난 대선 때하고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표 계속 모셨던 예, 역할을 했습니다. 모셨는데 비서 발령은 더민주에서 못 받으시지 않았나?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탈당하기 전에 이건 처음 공개하는 일입니다만은 사실 문 전 대표가 당 대표 사퇴문을 준비하신 게 있었습니다. 당 대표를 내가 사퇴할 테니까 남아서 단독 대표든 공동 대표든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고하게 만류를 하려고 집에까지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죠. 지금 야권이